빅데이터를 위한 통계적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발간한 맥킨지 보고서에서 정리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법들로는 A/B 테스팅, 연관성 분석, 분류, 군집화,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등이 있습니다. 맥킨지가 제시한 기법 중 많은 부분이 통계학 분야에서 깊게 연구가 되고 있거나 최소한 통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통계학의 핵심 방법론 중 하나이며 인공신경망,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등은 모두 회귀 분석의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또한 머신러닝을 위한 방법들 중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 모델을 설계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모델링의 원활한 수행과 결과 보고를 위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분석 기반 빅데이터 분석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기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이란 확률과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어떠한 현상을 추정, 예측을 검증하는 어떤 기법들로 가장 단순한 기술 통계를 비롯하여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란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된 어떤 데이터들을 확률 혹은 통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어떤 통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평균, 분산이나 표준 편차, 빈도 등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계산하고 도출하거나 아니면 막대 그래프, 파이 그래프 등 어떤 그래프들을 활용하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술 통계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더욱 심도 있는 통계적인 분석을 위한 척도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기술 통계는 분석의 아주 가장 초기 단계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고 데이터 분포에 대한 어떤 특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상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관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에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떠한 밀접성을 가지고 변화하는가를, 즉 변수 간의 상호 연관성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개의 변수 사이의 연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단순 상관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셋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사이의 연관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다중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두 개 변수 사이의 어떤 상관 분석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우리가 그 좌측 상단에 있는 어떤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다시피 X축에 있는 변수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축에 있는 어떤 변수값이 증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상당히 데이터들이 밀집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그래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떤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데이터의 어떤 퍼짐 정도가 우리가 좌측의 어떤 그림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좌측 하단에 있는 한번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X축에 있는 변수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축에 있는 변수값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고요. 그런 어떤 그 X축의 변화와 Y축의 변화가 이 데이터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를 하지만 좀 아까와 비교해서는 데이터의 어떤 퍼짐 정도가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어떤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X의 변화와 Y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모두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알아보셨고요. 다음은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변수들 사이에 어떤 함수적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인 모형을 가정을 하고 이 모형을 측정된 변수들의 자료로부터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통계적인 어떤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아니면 종속 변수와 반응 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에 따른 수학적인 관계식을 도출해서 어떠한 독립 변수들의 값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고 이 수학적인 관계식이 얼마나 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때도 활용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회귀 분석 모델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개수 및 형태, 여기서 이제 형태라는 거는 변수가 수치형인지 아니면 범주형인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세부 모델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회귀 모형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단 한 개씩 있는 경우고 모두 수치형 변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과 한 개의 수치형 종속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모델을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귀 분석 모형을 도출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어떤 적합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회귀 모델이 얼마나 잘 설명력을 가지는지, 즉 모델이 이 상관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어떤 패키지에서는 주로 이 결정계수라고 불리는 R² 값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 데이터의 어떤 상관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R² 값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결과를 신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선형성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는 선형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분산성. 등분산성이라고 하면 잔차 혹은 이제 추정 오차라고 불리는 것들은 같은 분산을 갖는다라는 가정을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독립성이라는 건데요. 잔차들은 서로 독립한다라는 어떤 가정을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규성이라는 걸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잔차는 우리가 이제 회귀 모형을 만들 때 이 잔차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어떤 시그마 스퀘어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의 가정들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보통 우리가 이 통계 패키지에서 보통 제공되는 잔차들의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회귀 모델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종속 변수와 그 다음에 이 변수와 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 변수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후진 제거법, 그 다음에 전진 선택법, 마지막으로는 단계별 선택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진 제거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하나의 회귀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특정 변수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여부를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회귀식에서 중요하지 않은 독립 변수들 값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시행한 후에 그 값이 가장 작은 변수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제거를 하게 되는, 그래서 남은 나머지 독립 변수들을 바탕으로
다시 회귀 분석을 만들고 이런 어떤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방식을 그 후진 제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방법이 바로 이 전진 선택법입니다. 전진 선택법이란 종속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하나의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회귀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독립 변수들을 하나씩 회귀식에 추가해서 회귀 모델들을 다시 추정하여 새로운 독립 변수의 부분 검정을 통해서 이 중요 정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후진 제거법은 모든 독립 변수들을 다 포함시킨 모델로부터 중요도가 낮은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전진 선택법은 중요한 독립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모델에 포함시켜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후진 제거법과 전진 선택법 간의 어떤 절충적인 형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진 선택법에 따라서 종속 변수에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 변수를 택함과 동시에 각 단계에서 후진 제거법과 같이 회귀식에서 중요하지 않은 독립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본 선택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산 분석은 두 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을 검정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싶어 하는 건데, 이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분산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평균을 직접 비교를 하지 않고요. 분산을 통해서 평균 비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집단 간 분산과 그 다음에 집단 내 분산, 이 두 값을 이용해서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집단 간 편차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첫 번째의 경우에는 집단 내 그 분산이 적어서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그래프를 보시면 집단 내의 분산이 커가지고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은 결국은 이제 분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집단 간의 분산과 집단 내의 분산 간의 어떤 그 차이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산 분석은 이제 이렇게 집단 내 분산과 집단 간 분산 정보를 활용해서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집단 내 분산값 대비 집단 간 분산값의 비율은 집단 내 분산 대비 집단 간 분산이 몇 배 더 큰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정 통계량이 있는데, 이때는 F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F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유의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의성 검증 결과 F 통계량이 F 분포상에서 특정 인계치보다 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때 의미는 무엇이냐면 집단 간의 편차가 집단 내 편차 대비 워낙 커서 이거는 집단 간의 어떤 평균의 통계적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은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수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의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원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그 다음에 다별량 분산 분석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원 분산 분석이란 집단을 나누는 요인인 어떤 독립 변수가 한 개이고요. 종속 변수도 한 개인 경우로 독립 변수에 의한
집단 사이의 종속 변수의 어떤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이고요. 이원 분산 분석이란 독립 변수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 집단 간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별량 분석은 그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집단 간 종속 변수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에서는 관측치뿐만 아니라 수집되는 변수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변수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수집되는 데이터량도 엄청나게 많죠. 자, 변수가 많으면 빅데이터 분석 및 추후 다루게 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의미한 변수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주성분 분석과 같이 차원 축소 기법들을 활용해서 유의미한 적은 변수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란 많은 변수의 어떤 그 분산 방식의 패턴들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주성분 변수를 원래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추출하는 통계적인 기법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주성분 변수라는 거는 원래 변수를 추각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PC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성분에 대해서 원래 변수의 변동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이 분석 방법이 바로 PCA, 즉 주성분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P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P보다 작은 K개의 변수로 요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적은 수의 주성분을 사용해서 분산의 최대량을 설명하게 되어 분석에 필요한 변수 수를 줄이는 이런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이제 머신러닝 이제 모델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텐데요. 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 비지도 학습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룰 때 저희가 다시 이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몇 가지 주요 빅데이터 통계 분석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석 목적에 부합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변수들을 잘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 분석을 위해서 아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EU 스탁 마켓이라는 그 EU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의 그 주식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먼저 데이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인 통계적인 수치, 그래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요약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한 이 데이터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그래프들을 통해서 이제 보통 시각화 기법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는 한번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아래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셋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그 데이터셋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해당되는 패키지를 이제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에서 EU 스탁 마켓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데이터를 한번 로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데이터를 로딩을 해보면 한번 저희가 EU 스탁 마켓이라고 한번 쳐보고 쭉 한번 플러팅을 해보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실습을 통해서 좀 볼 거는요. 이게 지금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의 그 대표적인 어떤 종합 주가 지수에 대해서 이게 일자별로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실습을 통해서 볼 거는요. 이 닥스, 이게 유럽 쪽에 특히 독일에 있는 종합 주가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좀 다양한 어떤 간단한 어떤 기술 통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은 이 디멘전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이제 데이터 세트의 뭐 행과 열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U 스탁 마켓스라는 어떤 데이터의 디멘전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1860이라는 게 이제 그 데이터 행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4라는 거는 이제 열의 개수입니다. 즉 4개 필드에 그 다음에 이 4개 필드에 대해서 186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 중에서 아까 닥스라는 어떤 필드가 존재한다고 그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EU 스탁 마켓스에서 자,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행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닥스라는 열에 있는 데이터들을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두 개의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행의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모든 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닥스라고 쓰게 되면 닥스라는 열에 있는 정보들이 쭉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치시면 아까 이제 보시면 이 닥스라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열만 데이터가 쭉 뽑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수치,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요약 데이터들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요약 데이터들은 간단하게 보면은 썸머리 이렇게 치시면요. 기본적으로 EU 스탁 마켓이라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요약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요약 데이터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뭐 각각의 필드별로 미니멈, 그 다음에 뭐 미디안, 뭐 중앙값이죠. 그 다음 평균, 뭐 최대값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각 칼럼별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요약 데이터가 보여주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닥스라는 어떤 그 독일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뭐 범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한번 볼 수 있을지 다양한 어떤 용어들을 그 함수들을 한번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평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mea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EU 스탁 마켓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닥스라는 독일 종합 주가 지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1860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평균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중앙값을 보고 싶으시면요. 이제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메디안은 함수에 아까 보셨던 EU 스탁 마켓. 그래서 그 닥스라는 필드에 해당되는 어떤 그 데이터들에서 EU 스탁 마켓 중앙값을 출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퍼짐 정도 분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뭐 그 베리언스 데이터를 보시고 싶으시면 바 이렇게 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U 스탁 마켓의 닥스라는 필드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D 이렇게 EU 스탁 마켓에 아까 보셨던 닥스라는 어떤 그 데이터 필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R에서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좀 보시고 싶으실 때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고요. 뭐 히스트라는 함수가 또 주어 그 R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EU 스탁 마켓 그다음에 닥스 이렇게 치시면 우리가 옆에 이 보시다시피 이 닥스라는 데이터 속에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 그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그
만약에 이미 두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닥스 말고 만약에 SMI라는 두 개 필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산점도를 한번 플러팅을 해보면 이제 플랫이라는 또 함수가 또 있어서 EU 스탁 마켓 그다음에 이제 닥스라는 필드와 그다음에 EU 스탁 마켓 SMI라는 어떤 두 그 필드의 두 컬럼에 해당되는 어떤 두 데이터 간의 어떤 플랫도 이렇게 그리셔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상관동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상관관계가 좀 있으니까요. 좀 더 한번 추가적으로 이 R에서 제공하는 어떤 상관 분석 예시들 한번 요 예시를 좀 더 이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에는요, CORR이라는 correlation이라는 함수가 이제 제공되고 있어서요. 쉽게 이제 상관계수를 파악을 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이 독립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들을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상관 분석을 보기 위해서는 CO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개의 어떤 독립변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살펴보셨듯이 닥스와 SMI는 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팅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U 스탁 마켓에 이 닥스라는 필드에 있는 데이터랑 그 다음에 EU 스탁 마켓에 SMI라는 데이터 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모든 상관관계를 한번 상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COR에서 특정하게 어떤 필드를 명시하지 않고 EU 스탁 마켓 데이터 전체를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테이블 형식으로 각 페어 단위로 닥스와 SMI, 뭐 닥스랑 뭐 CAC 이렇게 각 페어별로 이렇게 상관 계수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어서 우리가 쉽게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적 빅데이터 분석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계 기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이란 확률과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어떤 현상을 추정, 예측을 검증하는 기법들로 가장 단순한 기술 통계를 비롯하여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주 성분 분석 등이 있습니다.